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전에 민생투쟁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경제정책의 대전환 얘기했고요. 또 패스트트랙 철회,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대화 이런 거 요구했습니다. 자, 금 의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사는 봤습니다. 네. 예. 그 회견 대부분이 보면 문재인 예. 정부 비판에 할애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국회 정상화에 대한 어떤 방법 또는 뭐 제안 이런 것들을 좀 황교안 대표가 내놓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네. 또 그렇게 해서 정부 정책도 또 필요하면은 교정하고 이런 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네. 다만 이렇게 뭐 어쨌거나 그 오랜 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민심도 청취하시고 하셨으면 이 지금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 경제 정책을 수정하고 네. 또 뭐 지금 패스트트랙에 탄 현안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수정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국회를 정상화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의 1대1 대화라는 것은 대화 자체가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두 분이 1대1로 대화를 하시게 되면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도 해야 됩니다. 교섭단체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다 하면 국회는 없어집니다. 여당의 역할이라는 게 없어지는 것이고 전부 대통령하고 직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있는 법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논의를 거쳐서 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지금 법적으로 철회라는 게 불가능한데 그런 말씀하시면 정책을 바꾸라고 하시면서 그 바꿀 수 있는 장인 국회를 여는 것에 아무런 방법론을 제시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참 답답한 마음이시고요. 이고요. 좀 그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단이 잘못됐다, 결론도 잘못 내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태규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그 황교안 대표 기자회견은 사실 한마디로 이제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총리를 지내셨기 때문에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저는 다른 정치도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큰 정치 어떤 모습을 기대를 했거든요. 저는 오늘 그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거 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야당의 역할이기도 하죠. 야당의 역할이기도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고의 폭이 결국은 이제 그 당의 강경 지지층 를 겨냥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민생 투어를 하고 정말 지옥 같다고 이렇게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렵다면 이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한다. 그럼 민생을 다루겠다. 이렇게 좀 결단을 내려주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겠느냐. 결론이 국회 정상화라고 해야 되는데 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금방 이제 금태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패스트트랙 처리한 것이 이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이건 그냥 가게끔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용이 불가능한 이게 조건을 내거는 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좀 더 통 큰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사실 뭐 여기서 저는 정부 여당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쨌든 저는 야당의 강경 투쟁만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야당의 어떤 복귀 명분을 제대로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못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 여당은 저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와대 사고도 문제고요. 또 여당이 너무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너무 현량한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회담을 하시면 그렇게 잘 풀릴 것 같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황 대표가 그 현장에서 이제 느낀 점을 얘기하면서 SNS에다가 현장은 지옥과 같았다. 시민들은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이 발언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금방 말씀드렸지만 현장이 정말 지옥 같다면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왜 바닥이 서민 경제가 서민의 삶이 왜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로부터 따져야죠. 그리고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다면 그거는 결국 정치 공세로 여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당도 저는 또 역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인정한다. 그래서 국회로 들어와서 같이 논의해서 대안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여당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말의 핵심을 좀 파악하고 민주당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발언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그런 양상이 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구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저희도 어쨌거나 최종적인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예,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야당하고 여당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든가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더라도 야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 되고 지금 민생에 필요한 추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이 안 된다면 그것은 야당 탓을 하기 전에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오늘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민생 대장정 마치고 기자회견 하셨지만 또 느끼신 것이 있을 테니까 물밑으로 계속 대화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옥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도 있지만 좀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 저희가 봐도 송구스러운 지점이기 때문에 고쳐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발언이 하나 있는데 숨진 조진래 전 의원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문재인 정부가 잔혹하고 비정한 정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김성태 의원이 특히 얼마나 죽어야 칼춤을 멈출지 무자비한 권력의 실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정권이 이제 야당 정치인 탄압한다 이런 프레임인 것 같은데요. 불행한 일이고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다만 이제 이태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대표는 총리까지 지내고 국정을 이렇게 총지휘를 해보신 분인데 이 정도 얘기를 하려면 마치 정부에서 야당 의원이나 정치인들을 탄압해서 불행한 사태까지 이르게 했다고 주장을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황교안 총리가 SNS에 올린 글을 보더라도 단순히 잔혹하고 비정하다 이런 말이 있지 어떤 식으로 부당하게 수사를 했다거나 혹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억울한 사람을 괴롭혔다거나 이런 식의 구체적인 디테일이 하나도 없이 단순히 그냥 일어난 현상만 가지고 정부가 잔혹하고 잔인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진짜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면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점검해 볼 마음이 당연히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사 기간이 길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검찰에서는 사건의 성격상 참고인들을 조사하다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에 변호인 참여하에 2-3시간 조사를 해서 사실은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왜 틀렸는지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지 디테일한 얘기는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쭤볼 말이 좀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네. 오늘 정치와 정의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